혹시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지금 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구나. 겉으론 예의, 바르고 점잖던 이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돌변하는 모습을 본 순간, 혹은 평소엔 친근하던 지인이 어느 날 느닷없이 무심한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설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그가 아무런 손해도 이득도 따지지 않을 때, 그저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요. 60 가까이 되어 회사를 떠난 김태우 씨는 퇴직 후 처음으로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어울렸던 사람들, 매주 술 한잔 나누던 동료들, 함께 웃고 떠들던 모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인의 초대로 오랜만에 나간 식사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 이제 다 내려놓은 거지? 따뜻한 말인 줄 알았지만 듣고 나니 마음이 시리더라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은근한 거리두기와 어색한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고, 김태우 씨는 그 순간 상대방의 본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누구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언제가 되어야 진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이시라면 한두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진심은 위기의 순간, 이해관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며, 그것은 행동으로, 말투로, 심지어 눈빛 하나로도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분별하는 결정적 장면들, 즉 그 많던 인맥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은 진짜 친구의 기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지는지를,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언제나 품격을 지키는지를, 오래된 고전 이야기부터 최신 심리학 연구,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서 마주친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는 말인지, 나를 위하는 척하는 말인지, 귀로 듣기보다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김태우 씨는 퇴직 후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어느 관공서를 찾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중 그의 옆자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민원 담당 직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 알아듣게 설명하면 어쩌란 말이야. 그 말투에는 짜증뿐 아니라 상대를 깔보는 기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엔 얼마나 점잖은 사람처럼 보였을까. 식당, 병원, 우체국, 심지어 편의점까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서비스 공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 무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의 불균형이 선명히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손님을 상대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의 위치에 서 있죠. 이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점잖던 사람이 음식을 늦게 내온다고 종업원을 무시하거나 병원 접수 창구에서 짜증을 낸다거나 하는 장면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도덕적 실험실이라 부릅니다. 특히 미국의 한 사회심리 연구팀은 식당에서 고객이 보이는 언행과 그 사람의 공감 능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말하자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더욱이 뇌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감정적 반응과 도덕적 판단 사이의 연결고리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은 뇌의 편도체라는 감정기관에서 비롯되며, 이는 훈련되지 않은 인격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갑질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업의 고위 임원이 택배 기사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유명인이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모욕하는 장면이 이슈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러한 작은 권력의 순간은 단지 뉴스 속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일상에서 누군가에게는 손님이고 고객이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심리 상담가 박지윤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투가 아니라 힘이 없는 이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말 한마디에 힘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서비스 현장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엔 사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는 사람은 비단 학벌이나 재산, 지위로 판별되는 이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배려를 담는 이들입니다. 김태우 씨는 퇴직 이후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먼저 발언을 이끌고 농담 하나에도 주위가 웃음으로 반응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의 말에 맞장구 치는 사람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직책이 사라진 뒤 그를 대하는 태도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선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변함없이 다가왔고 또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고대 로마에서는 권력을 맡은 자의 자질을 판단할 때 약자에게 얼마나 관대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본질을 드러내는 조명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서는 권한이 막 주어진 젊은 정치인의 초기 처신을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지,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하는지, 대중 앞에서 목소리를 낮출 줄 아는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중세 영국의 아서왕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검을 뽑은 순간부터 그의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느냐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사들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거리감, 심지어 배신당한 순간의 대응에서까지 그의 인간됨은 드러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권력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권력은 공감 능력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의 뇌 영역 활동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단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기능 자체가 권력에 의해 조절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남의 감정을 읽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책임과 겸손을 함께 갖추며 더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권력이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망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권력을 조심스럽게 씁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장이 말끝마다 농담을 던지며 직원을 깎아내리는 경우 그 농담은 장난이 아니라 위력으로 다가옵니다. 김태우 씨는 자신이 누렸던 자리가 사라진 뒤 과거에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직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몇 사람을 통해 진짜 인간관계란 결국 권력과 이익의 저울에서 자유로운 이들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권력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혹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까? 김태우 씨는 아침 산책길에서 종종 길가에 서 있는 노점 할머니를 지나칩니다. 한겨울에도 묵묵히 감자와 고구마를 팔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어느 날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주세요. 누군가 먹을 사람은 있으니까요. 아무런 대가도 기대도 없던 행동이었지만 김태우 씨는 그날 저녁 유독 마음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요. 논어에서 공자는 소인과 군자는 이익 앞에서 갈린다고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 아무런 이득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역시 국가론에서 진정한 정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마저도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본질은 무의미한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점을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비공식적 관계 속에서의 태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길거리, 모금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경비원, 불편을 제기하러 온 고객센터 직원,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는 평소 의식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속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비대칭 관계라 부르며 이때야말로 공감 능력과 자기 절제력 그리고 인격적 성숙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훈련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사는 아무런 이득도 없을 때 익명의 상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사람들은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정중하게 조언을 건네고 누군가는 상처를 주는 말로 타인을 공격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의뢰가 사라진 공간이기에 오히려 더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유명 심리학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누군가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고 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공간, 보이지 않는 순간에야말로 진심은 시험받는 법입니다. 김태우 씨는 최근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천천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다가와 주었던 옛사람, 그리고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서서히 멀어진 이들을 기억하며 그는 말합니다. 결국 이득이 없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더군요. 우리는 평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진심을 대할 때 나 역시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런 순간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가장 선명하게 말해주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김태우 씨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만남을 제안했지만 친구는 끝내 약속을 여러 번 미루더니 이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반가워했던 그 말투,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흐리멍덩한 눈빛과 엇갈리는 말의 맥락. 김태우 씨는 그 순간 말이 아닌 느낌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언제나 어딘지 모르게 연기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절은 하지만 따뜻하지 않고 관심을 표현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경계심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심과 거짓을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탐지 능력이라 부르며 말보다 훨씬 먼저 표정과 억양, 눈빛에서 그 실마리를 읽는다고 설명합니다. 비언어적 단서는 진심을 구별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혹은 전혀 하지 않아도 사람의 의도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시선을 회피하는지,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는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거절은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청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며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은 진심을 담은 배려를 가진 이고, 반면에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무시로 일관하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혹은 불편한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보게 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은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상대방이 약하다고 느낄 때 또는 내가 더 우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그녀는 내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격의 패턴들을 정리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 약속을 어긴다.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상황만 강조한다.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는다. 남의 불편을 가볍게 넘긴다. 책임을 회피한다.
이 5가지는 진심 없는 관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연기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관계 코치들은 3중 테스트를 권합니다. 첫째,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의 반응. 둘째, 함께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내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가. 셋째, 내가 실수했을 때의 태도. 이 3가지 상황에서 변함없이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심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우 씨는 이제 말보다 표정을, 약속보다 태도를, 기분보다 행동을 먼저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심은 크게 외치지 않아요. 대신 조용한 행동 속에 담겨 있더군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상대의 말에만 속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김태우 씨는 어느 날 휴대전화 속 연락처 목록을 쭉 훑어보다가 의미 없는 숫자들이 나열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던 이름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던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자 그 이름들은 그의 삶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켜야 할 관계는 누구이며 이제는 놓아야 할 관계는 누구일까? 인간관계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손을 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 청소라는 말이 요즘 자주 회자되는 것도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넓어진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피로감의 반영일 것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는 이 씁쓸한 진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춘향전에서 방자는 신분이 낮았지만 주인의 권세를 등에 업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몽룡은 높은 관직에 오른 뒤에도 성춘향을 끝까지 지켜내죠. 이 2사람은 모두 권력과 신분이라는 경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지킨 사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위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어떻게 관계를 다루었느냐입니다. 그래서 고전은 늘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현대의 조직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승진하거나 팀을 옮기면 관계의 역학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거리를 좁히고 또 누군가는 관계를 재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늘 한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여전히 존중하느냐는 것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경계는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의 울타리를 무시하지 않느냐는 것이며 내가 상대의 울타리를 존중하느냐는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관계를 끊어야 할 신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남이 끝날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다. 늘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느낌이 든다. 솔직한 말을 하면 거부당한다. 상대가 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 삶이 상대의 문제로 가득 찬다.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태우 씨는 어느 날 예전 직장 선배에게 연락이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이젠 저도 제 시간을 좀 아껴야겠어요.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많은 연락처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이름 몇 개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넓게 퍼질수록 가볍고 좁지만 깊을수록 든든해집니다. 김태우 씨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는 사라졌고 대신 여유 있는 산책과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곁에 남은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수십 명이 넘던 인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지만 오히려 관계는 훨씬 가볍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 많던 사람들 중 정말 내 사람은 몇 되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그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홀로 남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퇴직이든 질병이든 실패이든 혹은 나이든 그 자체이든 간에 삶의 궤도가 바뀔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누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함께 있어주는지, 누가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지를 말입니다. 고전은 이러한 진실을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이익을 위한 우정, 쾌락을 위한 우정, 그리고 선함을 위한 우정.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진실한 우정은 선을 향한 공통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며 그것은 시련 속에서만 드러난다. 실제로 이익과 즐거움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믿음과 존중에 의해 유지됩니다. 신경과학 역시 이와 같은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관계일수록 뇌의 보상 회로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때 그 관계 자체가 뇌에 안정감을 주고 삶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재산이나 건강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양보다 질을 찾게 됩니다. 화려했던 모임보다는 함께 있어 편안한 친구, 큰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는 작은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지혜입니다. 김태우 씨는 이제 연락이 줄어든 것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내가 힘들 때도 변함없이 옆에 있을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물음이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득이 사라졌을 때에도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혹은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는가요?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따뜻합니다. 김태우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사람들 중 일부가 떠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값진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손에 등불을 들고 대낮에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얼굴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듯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그중 몇 명이나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하는지 또 몇 명에게 나는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권력을 가졌을 때의 말투,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자리에서의 반응,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의 선택, 그리고 관계를 끝맺는 방식. 이 모든 순간들은 단지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사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진짜 관계는 거리 속에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약속보다 침묵이, 겉모습보다 일관성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선택을 통해 비로소 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안부를 전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통의 전화, 그 한마디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